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의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타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 짚어봤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북극 한파로 물고기 집단 폐사와 농산물 동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죠. 그런데 어쩌면 자동차보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광주 투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기자들과 만난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 말고도 해외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올 거라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곧 있으면 진전 좀 될 결과는 여러분께 공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업종에서도 해외 투자 문제들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제조기업이 빅그린 산단에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업은 친환경차 사업에 국비 예산과 버금가는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빅그린 산단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국내에서 직원들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투자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 현실화하면 실체 논란이 있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도된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 말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대기업은 어딜까요? 이래저래 소문만 무성했지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을 짓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었죠. 그런데 광주 MBC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현대차가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와 한평의 경계에 위치한 빅그린 산단입니다. 내년 5월이면 기반조성 공사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이 어떤 종류의 공장을 세울지가 관심입니다. 80만 평 부지는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이 적용될 핵심 기지이지만 그동안엔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 고위 관계자들이 이곳에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7, 8분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느낌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경제부시장도 상반기 내에 대기업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취재진이 사정을 알고 있는 자동차 업계와 경제계, 광주시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상대가 현대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차 개발에 진력하던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전기차에도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있는 곳 중에서 인건비를 덜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주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라는 구체적 그림도 그려졌는데 지난해 현대차 관계자가 빅그린 산단을 직접 답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사는 됐고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일 정도만 남았는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투자서를 부인했지만 지금껏 참여하지 않던 중국 전기자동차 포럼에 얼마 전 광주시와 함께 처음 참석한 점 등은 빅그린 산단 입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네. 앞선 기사를 보면 현대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진짜 광주에 공장을 세울까요? 네, 정확한 상태를 말하자면 가능성은 높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교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실무진도 잘 모르는 최고위급 관계자들끼리만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민선 6기 역점 사업이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던 광주시와 최근에 실적 감소와 고비용 임금 때문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던 현대차의 이해관계가 빅그린 산단을 통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한 일자리 확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확정 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뚜껑을 열기까지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누구보다 광주시가 발표하고 싶어서 안 다를 것 같은데 발표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죠? 사실이라면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광주시겠죠. 특히나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가 뭐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윤장현 시장 가장 앞장서서 말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현대차가 입주 여부를 아직 타진 중이고 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뜸들이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광주형 일자리로 임금 차이가 불가피해지게 될 텐데 현대차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가 되겠죠. 네네. 이것 말고도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독특한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곧 닥치게 될 지방선거에서 누군가 얻게 될 정치적 손익계산 또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등도 발표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 시각도 있군요. 알려진 대로라면 연간 1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 수요에 비춰볼 때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수요는 10,000 대가 채 안 됐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봐도 70만 대가량의 전기차가 판매됐는데요. 이걸 10만 대에서 20만 대 되는 전기차를 광주에서 만든다. 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생각하면 또 못해볼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최종 확정할 것인지 말지 차분히 기다려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큰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늘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13종인 친환경차 라인업을 2025년까지 38종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개 종류에 그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을 14종으로 늘리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을 위해 관련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북극 한파로 바다에서 내륙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 속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이 꽁꽁 얼어붙어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돔 3만 마리가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 떠오른 고흥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바닷물까지 얼릴 듯한 영하 9.4도 한파에 수온이 떨어지며 물고기들이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고흥과 여수 곳곳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돔 12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도 냉동고가 됐습니다. 칼바람과 저온에 꽁꽁 얼어 꺾으면 꺾는 대로 똑똑 부러지는 야채들. 상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비닐과 이불로 감싸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열지를 못해요. 속에 비닐을 덮고 다시 이불 덮고 있어도 다 얼어버려갖고 다 버렸어요. 양배추는 아이스크림처럼 얼어버렸고 버섯에는 살얼음이 꼈습니다. 얼었다 녹아도 다 상해버리니 전부 내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겉에만 띄어내면 안에는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얼음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얼어가지고 이거는 뭐 쓰지도 못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또 다른 농산물 시장에서는 강추위 속 휴게실에 틀어뒀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 상인들이 진화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광주와 전남에서 수도관 동파만 80여 건이 접수되며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미용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미용실 원장 45살 이모 씨 등 6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순간온수기를 장시간 작동시키면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주요 사업의 큰 방향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하고 계엄군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등 진실규명 사업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를 저희가 직접 쫓아가서 그 증언을 듣는 식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일단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이외에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매장 추정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국회 광주청문회 30주년을 재조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등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법률 대응도 이어갑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목포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창당 결의대회에는 박지원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그리고 조배숙 창당 추진위 대표 등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안철수 대표 등 통합파를 맹비난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결의대회 참석자 1,500여 명의 현장 투표로 당색을 녹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1987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그려진 김정남 씨가 광주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의 초청으로 콘서트에 참석한 김정남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병훈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현여관에서 방화 참사로 숨진 장흥 세 모녀의 빈소가 오는 27일 장흥에서 마련됩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DNA 검사를 통해 어머니 34살 박모 씨와 두 딸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유가족은 오는 27일 장흥 중앙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성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례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직립할 업체로 현대사모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세월호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킨 뒤 만톤급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직립시킨다는 공법을 제시했습니다.